안녕하십니까, 축구팬 여러분.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축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유럽 출신 선수들을 대거 귀화시키며 아시아 무대 판도를 바꾸려는 폭풍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름, 바로 신태용 감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가 다져놓은 기반 위에 인도네시아 축구는 지금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또 한 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매번 중요한 순간마다 무너지는 모습, 과연 왜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무려 4명의 유럽파 선수를 한꺼번에 귀화시키려는 전력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는 프리미어리그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활약 중인 수비수 파스칼 스트라위크입니다. 190cm의 장신의 왼발잡이, 센터백뿐 아니라 레프트백,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가능한 멀티 자원이죠. 아약스 유스 출신으로 과거엔 제2의 판다이크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크시티의 공격형 미드필더 밀리언 마누프입니다. 이번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5골 5도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날카로운 드리블과 패스를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세 번째는 선덜랜드의 수비 자원 젠슨 실트. 마지막으로 골키퍼 사이러스 마르고노까지 포함되며 포지션 구성이 골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유럽에서 뛴 경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시스템의 기초를 세운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신태용 전 감독입니다. 신 감독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축구의 유럽형 마인드를 심어줬고, 그 결과 지금의 귀화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본란에 또 이렇게 말했죠. 신태용은 성남의 전설이자 인도네시아 축구를 완전히 바꾼 인물이다. 지금도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고, 그 바탕 위에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철저한 준비와 방향성 있는 전략으로 아시아 축구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올해 6월, 인도네시아와의 월드컵 3차 예선 맞대결이 예정돼 있지만 중국 축구협회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선수 귀화 작업도 늦어졌고 전술적인 준비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인 소우닷컴조차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스트라위크의 합류는 단순한 수비 보강이 아니다. 아시아 최강 수준의 수비 라인 구축이다. 그만큼 인도네시아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국내파 중심의 기계적인 포백 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창의성도, 유연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아시안컵에서 중국이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기억하십니까? 조별리그에서 단 1승도 없이 탈락. 그것도 공격력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당 평균 슈팅은 겨우 7.8회에 불과했고 유효 슈팅은 2.3회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못한 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보다도 낮은 수치이고 심지어 베트남보다도 뒤처진 수치입니다. 세계 인구 1위 국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온 축구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이 정도 경기력이라니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 중국은 해외 유망주 발굴에도 소극적이었고 외국인 지도자에게도 정권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투자는 했지만 철학이 없었고 성과를 바라는 마음은 컸지만 기본을 놓친 겁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점점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과거의 명성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와 준비 안 된 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곧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신태용 전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에 남긴 건 단순한 전술 시스템이나 유럽화 중심의 운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든 건 정신력이었고 팀워크였습니다. 신 감독은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다. 우리는 싸울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을 선수들에게 반복하며 심어줬죠. 기술이 부족하다고 주눅들지 말고 90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그게 지금의 인도네시아를 만든 진짜 힘입니다. 반면 중국 대표팀은 어떤가요? 경기 막판마다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무너지고 그러다 실점하고 또 무너집니다. 이건 기술이나 전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가짐, 책임감, 그리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전술을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이 남긴 정신력 위에 클라위버르트 감독이 전술적인 완성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과거에 멈춰있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점점 단단해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죠. 축구는 단순히 공만 잘 차는 게 아닙니다. 이기고자 하는 간절함, 팀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의지. 이게 있을 때 비로소 하나의 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지금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A 대표팀이든 U-23 대표팀이든 유럽파와 국내파가 하나처럼 움직이고 패스 타이밍은 정확하고 무엇보다도 경기 끝까지 뛰는 정신력이 살아있습니다. 이강인의 날카로운 크로스, 손흥민의 결정력, 김민재의 수비 리딩까지 기술, 체력, 정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박받아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한 발 더 뛰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한국 축구를 만든 힘입니다. 반면 중국은 어떤가요? 스타 선수는 있어도 팀은 없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내용은 텅 비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구 철학, 유소년 시스템, 그리고 대표팀을 이끄는 리더십까지 모두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그걸 먼저 시작했고 지금 그 결과가 경기력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약팀이 아닙니다. 그 뒤엔 신태용 감독이 만든 토대와 뚜렷한 전략이 있었죠. 중국이 진짜 바뀌려면 보여주기식 귀화가 아니라 뿌리부터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기술, 정신력, 팀워크. 한국 축구가 걸어온 길은 이제 아시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